아, 네. 자,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 우리가 몇 번 했던 얘기야. 이게 네. 우리가 그랬잖아.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쪽이 아니고 이해찬 쪽 사람인데. 그렇죠. 이해찬 쪽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양반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지? 네. 그리고 이화영이랑 이재명은 무슨 연결고리지?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김만배였다고 유동규 씨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일단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얘기했던 거 그 뭐야? 일단 이재명 대표를 이해찬 그 과거 대표가 막 밀어주는 게 좀 나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얘기 저번에 한번 우리가 언뜻 했었잖아. 네네. 요거는 좀 어때? 개연성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제 김만배 씨가 연결을 해준 건지는 그거는 좀 모르겠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맞는 거죠. 이재명 쪽에서 이해찬 쪽하고 연결되고 싶어했던 건 맞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실 이화영 씨는 2004년에 소위 탄도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이 쉽게 됐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이화영이 누구? 2018년에 부지사 됐을 때도 그렇지. 누구? 그렇지. 네. 누구였지?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한거든요. 그때도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이해찬 개다. 라고 하는 거고, 이해찬과 이재명의 제휴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마침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는 해인데 바로 그 해에 또 뭐가 있었느냐, 민주당 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문구로 소리들과 문구로 소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사활을 걸고, 그렇지. 예, 문구로 소리 쪽은 김진표 현 의장을 대표 후보로 밀었고, 이제 이재명계에서는 이해찬을 밀었죠. 예, 격돌했습니다. 완전 격돌을 했고, 여기서도 이재명이 승리를 한 거죠. 예, 이런 이재명 이해찬 간의 연대가 굳어지기 시작한 해다 2018년은. 그러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 이제 목격했던 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고 또 인연도 있는 어떤 사람한테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이해찬 대표는 다음 주자로 유시민을 생각하는가 봐. 뭐 이러면서 조금 초조해하더라고 이 사람이. 예,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막 이해찬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면서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유시민을 밀까 말까 하다가 이재명 또 아마 이제 유시민을 버리고 이재명을 민 건 아닌 거고 같이 올려줄까? 같이 한번 이거 해볼까? 요 정도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연결고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만배 씨가 연결했다면 이게 또 이제 쌍방울과 대장동의 또 이 콜라보거든. 이게 좀 빡세져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하고 이화영이 아주 친하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너무 친하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지난 검찰 조서에 보면 그 김만배하고 그 저 이화영 저 부지사하고 일단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전 부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던 2012년에 김만배 씨가 모 종교단체 거액 주고 이화영한테 몰표 줘라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이전 부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런 관계에서 김만배가 힘이 생기고 김만배가 징검다리가 돼서 이화영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재명과 그 또 우리 이해찬 전 대표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진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에 계보가 없잖아, 족보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 아버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다. 참 이제 이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 이화영 부지사 뒤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쌍방울이 이게 지금 대북 요 송금과 관련된 게 이재명의 끝이 아니라 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좀 약간 연결고리가 또 하나 좀 드러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민주당 강성지층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좀 가소로운 게 맨날 김만배 얘기하면은 김만배는 저기 법조하고 검사들 하고 윤석열 쪽 사람이다. 그래 맞아.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러면 이재명은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에요. 김만배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치면 다 같은 편이요. 그러네. 김만배 연결고리가 사실 물론 김만배가 법조계에도 있고 적어도 윤석열은 떠나서 박영수까지는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계속 한사코 저쪽 편이라고. 그렇지. 아니 자기들 연결고리가 지금 보이는데 같이 왜 저 한사코 김만배를 우리 편 아니라고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기 한판승으로. 자기들의 적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지금 요 얘기를 좀 보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무너지면 법적으로 무너지면 그 위에 이재명 대표 또 지금 그 위에 또 이해찬 전 대표까지 쫙 연결되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대북 송금에 자꾸 쌍방울이 자발적으로 진해가 북한이랑 한 거라는데 사업이 다 경기도 관련 사업이잖아. 그렇죠. 그때 우리 저 쌍방울 트라이 요거 들어간 것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화영 그 부대표의 변호사라면 난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라면 줄 건 주고 버틸 건 버티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줄 건 주고 버틸 건 버틴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너무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면 골로 가요. 거기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뭐 법인카드 뭐 이것도 부인하는데 쌍방울 로고 빼달라 그랬던 거 뭐 이런 까지 쌍방울은 저희 부회장까지 지금 전부 다 나서가지고 다 돌아섰잖아. 거기다가 일단은 쌍방울이랑 우리랑 관계 없어요. 난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계되는 게 너무 많은데 드디어 이것까지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건 우리가 한번 사진을 봤었어. 요거 다음이에요. 다음. 네 이거. 이게 우리가 한번 그 2019년 1월에 중국 출장 가서 이화영이랑 뭐 조선 아태이 관계자들이랑 또 북한 인사랑 해가지고 사진 함께 찍었던 거. 근데 김성태도 여기 동그라미로 막 나오고 그렇죠. 나왔던 거 있잖아. 야 그럼 니네 여기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한 거냐. 그때 이화영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이게 또 참 우연히. 아니 한국도 아니고 뭐 경기도도 아니고 중국 선양에서 우연히 어떻게 또 같은 날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선 아태이 쪽에서 이화영이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거기 김성태가 있네. 김성태가 있네. 그 김성태랑 거기랑은 알아서 했겠지. 이게 이제 이화영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기 나오지 제목. 그 출장 갈 때 같은 비행기 탔고 그리고 저 공항에서 저 호텔까지 같은 차로 이동을 했고 같은 차로 이동한 다음에 호텔에서 체크인은 다른 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체크인하는 그 순간 빼고는 다 붙어 있었다. 다 붙어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식사도 같이 했고 저때 카드도 밥값 누가 냈게? 밥값은 쌍방울이 냈겠죠. 우연히 만나가지고 쌍방울이 다 내 밥값도.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더라? 이 쓴 거 내역에 VIP 리. VIP 리 이화영. 우연히 만나서 갑자기 VIP 리로 그냥. 그러니까 가서 또 김성태는 지금도 우리 형 동생 하는 사이라 내 형 때문에 거금 썼어. 이제 그 진술을 거기 썼던 사람이 다 해. 이화영만 스치듯 우연히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스치듯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제이야? 무슨 스치듯 바람에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데 버티는 건 본인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나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보다 이해찬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들더라고요. 너무 비하겠지 모르겠지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날 저기 남북협력 합의서를 체결했거든. 내용에 보면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대북 사업을 하는데 자금 조달은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경기도 남북협력기금 20%. 우연히 스치듯 만나서 경기도가 20%나 돈을 왜 내냐? 우연히 스치듯 만나가지고 스치듯 만나서 20%밖에 안 낸 거 아니에요? 경기도 건데 작정했으면 더 냈어. 스치듯 만나서 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이화영을 제외한
쌍방울 전체, 그다음에 안부수 또 저기 아태엽 저기 회장,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은 벗어나기 어렵다. 근데 여기 이제 또 문제는 방북 비용까지 어쨌건 쌍방울이 낸 걸로 나오니까 방북 대가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일단은 뒷다리를 제일 시게 잡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아까 골프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 당시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찬 전 대표는 상당한 골프 애호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경질이 됐어요. 뭐 할 때 골프 파문. 3.1절 골프 파문이라고. 뭐 3.1절이라고 골프 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태풍 때 골프를 쳤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부산 어디 CC라고도 막.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혀를 찼던 게.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하도 골프로 뭐라 그러니까 골프채를 부러뜨리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태풍 때 골프 쳤어.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사활을 걸고 치는 것 같아. 골프를. 원래 치다 보면 그렇게 돼. 나도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이걸 알고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대표랑 같이 골프를 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 뒤로 김만배도 김만배가 진짜 잘 친다. 그러면 김만배, 이해찬, 이재명 골프 회동 이런 것도 해봄직하네. 그러네. 이게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들리는 기자들 사이에 들리는 썰인데 김만배가 골프를 기자들 중에 제일 잘 친대. 그래서 그리고 뭐 골프 치면은 김만배가 내고 뭐 이런 많이 다 내주는데 가서 골프를 못 치면 아웃. 내가 그래서 어디서 김수민 기자를 오늘 골프 한번 치지 그랬는데 막 백돌이 100개 넘겠지 그러면 다음부터 안 부른대. 잘 못 치면? 그러니까 골프는 정말 나올 때는 예의상 열심히 준비해서 잘 쳐야 된다. 그냥 놀러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는 글러 먹었다. 얘 아웃. 그래서 그렇게 아웃된 사람을 내가 한 줄 알아. 거기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면 안 된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럼 딱이네. 김만배, 이재명, 이해찬 이게 3인 골프 회동 해가지고 유동규 못 끼겠구나 그러면은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 쌍방울 상황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음 구속영장 청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까지 근데 그나저나 민주당이 버텨내겠냐? 요즘에 뭐 개딸 분위기는 뭐 장난 아니던데 아주. 이거 뭐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하냐 마냐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제1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타부타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 내전 상태로 계속 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 좋아 그냥 가. 그럼 국민의힘은 계속 저렇게 가겠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냥 그렇게 가겠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하여튼 지금 뭐 거의 개딸들이 뭐 반명계 쪽에 있는 사람들 뭐 거의 윤석열 동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뭐 무슨 규탄되어 그러던데. 이재명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것 같고 그때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서 누가 좋아하겠냐 하지 말아라 했는데 다음날 기자들이 마이크 대니까 또 다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때 보면서 내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때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아라. 4명 그랬어도 1명은 억울할 수 있다. 그럼 그러니까 4명은 찬성한 사람들한테는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 찬성한 사람들은 갈고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 딱 그거 보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랑 반대인 애들은 갈고도 되는데 여기 우리 편도 껴있으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왜 요 사람까지 뭐라 그래? 왜 김수민은 우리 편인데 김수민까지 욕을 하냐? 김수민 빼고 백성문만 욕해라.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마이클 데스의 대답을 안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선 시점도 거시기한 게 이제 유인태 전 의원도 즐기다가 부축해놓고 즐기다가 뒤늦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유인태 전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나왔는지 알아요. 그 말이라도 한 거는 그 명단 칠정 명단이라고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넣어가지고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 이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훨씬 곤란해지거든요. 훨씬 곤란해지.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 칠정 명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없으면 이재명 빠르게 가야 그냥 이재명 쪽은
밟아도 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낙연 전 대표 정도 수준이면 그냥 밟아. 근데 문재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네. 거기 또 고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살짝의 그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은 뭐 별 얘기도 그냥 없었을 빠르게 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거의 개판 5분 전으로 계속 달리는 상황이라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일단은 근데 난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은 다음 영장 청구할 때는 빠르게 갈 것 같거든. 그럼 진짜로 그때 안 들어가든가 하려나? 영장 실질심사, 영장 실질다 그 체포동의안에 그냥 우리 다 안 들어가는 걸로 당론으로. 그거 그래서 정족수 날리는 걸로. 근데 그래도 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대놓고. 그쯤 되면. 그쯤 되면은 뭐 빠지자고. 그리고 뭐 들어가는 사람 얼굴 다 찍어놓겠다고? 해, 씨. 달려. 해. 우린 들어간다. 특히 조홍천 이런 좀 조홍천 선배, 강골인 사람들은 조홍천, 이상민 뭐 이런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겠네. 물론 들어가서 정족수가 될 정도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김용민 의원이 제안했던 건가요? 그러면은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더 심해져요. 지금 100만 개딸 집결할 때 드드해서 막 지금. 그러니까 뭐 개딸이 원래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뭐 현상 그랬잖아. 개딸은 개딸 양아들 여기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긴 있네요. 하여튼 자 그러면 벌써 우리 끝마칠 시간 다 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아직 못 읽어드린 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거론했었던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제가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또 우리 자꾸 까먹고 있는 지금 경기도 관련돼서 언론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행여나 국고손실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렇지. 법인카드 유용보다 더 중요한 법인카드를 유용한 그 사람 배소연 씨는 누구인가? 배소연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계속 추적을 해왔고 추적도 별건 아니었어요.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로. 그래서 제가 확인한 두 가지 사실. 총무과 업무분장표에 없었다. 유령이었다. 5급 총무과 별정직 공무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총무과에 없고 별정직 전체 명단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 누구냐고 세 번째 청구를 했는데. 그럼 누구냐 이제? 근데 경기도가 비공개를 했죠.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비공개를 했고 저는 총무과가 없는데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우린 공개 안 해. 근데 제가 재판에 걸려 있다고 모든 걸 공개 안 할 수는 없다 해서 행정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렇지. 행정 심판 청구했지. 이게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인가에 행정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계속 두 번 저한테 재결 기간 연장 재연장 이렇게 통보가 왔었는데 드디어 다음 주인 3월 14일에 심리를 연다고 합니다. 재밌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대로 왜 길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경우겠죠. 한 가지는 이 사람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길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끼리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해야 된다 가타부타 이게 조금 곤란스러웠거나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심리가 드디어 이제 열린다. 그럼 이제 고스트 소연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밝혀라라고 판정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정보공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약간의 그 고비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해서 뭔가 공개가 되면 요것도 저희 단독 방송 한번 또 그거는 뭐 네가 수요일 날 혼자 해도 되고 우리랑 같이 해도 되고. 심리에 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러니까 경기도도 제가 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경기도가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저한테도 공개가 되는데 저를 공격을 해놨어요. 공격을 해놨어. 왜 추측성 기사를 쓴다고. 추측성. 제가 뉴스민이라는 매체의 객원 전문 기자인데 기사를 썼어요 거기에. 근데 추측성이 뭐였냐면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짚으면서도 근데 동시에 반론도 제 스스로 또 반론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예단을 막기 위한 추측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추측성 기사를 내가 뭐 배소연이 뭐다라고 예단한 것도 없어요. 배소연이 무슨 저기 다스베이더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심리에서 진짜 경기도를 한번 붙고 싶은데 안 불러줘서 저를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불러주겠지. 그때는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사이즈가 커지는데 공사가 좀 커지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수민킴 수민킴 때문에 고스트 소연의 그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또 왕패님 방송 너무 재밌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바디님, 저놈의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꼭 깨야 할 텐데요, 제발. 사실 지금 민주당에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그리고 민주당이 좀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힘도 같이 덩달아서 경쟁하면서 건강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는 우리 그 도나스 재섭이가 돌아옵니다. 그날 하람이가 올지 모르겠네. 하여튼 하람이가 돌아오면 그때 또 다시 또 하람이한테 이 전당대회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